특히나 경기, 인천, 세종, 대전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강원도와 전북과 경북이 그나마.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1월 현재 전국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 지표를 알기 위한 주택 가격 전망 CSI 지수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수 우위 지수를 통해 매수 심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매물이 쌓이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매물 증감 여부와 미분양의 모습도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거래량의 변화와 시세 변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를 살펴볼 건데요. 주택가격 전망 CSI란 향후 1년 후의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설문조사한 값으로 100을 넘어가면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더 많다는 뜻이고요. 100 이하면 향후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응답한 가구가 더 많다는 뜻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시면 2021년도 1월 달까지 CSI 지수가 100을 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속 내려왔다가 그리고 중간에 4월 달에 114까지 찍고 현재는 계속 내려와서 CSI 지수는 6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1년 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상승할 거라고 응답한 가구 수보다 훨씬 많다는 뜻으로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한 심리 지수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자료는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매수 우위 지수란 말 그대로 매수자가 더 많으냐, 매도자가 더 많느냐를 따져서 매수자가 더 많으면 매수 우위 지수가 높게 되고요. 매도자가 더 많으면 매수 우위 지수가 낮게 됩니다. 그것도 100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100 이상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이 많아야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매도를 하는 사람보다는 매수자가 더 많아야지 가격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매수의 지수를 보시면서 시장의 과열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KB 통계의 주간 통계에서 주간 시계열을 보시면요. 매수자, 매도자 동향을 살펴볼 수 있어요. 현재 2023년 1월 초 기준으로 보시면 전국의 매수의 지수는 17.7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수자가 없다는 뜻이죠. 서울시는 19.9, 그리고 6대 광역시를 살펴보면요. 부산광역시는 13, 대구광역시는 11, 인천광역시는 11.8, 광주광역시는 16.1, 대전광역시는 11.5, 울산광역시는 11.6, 세종시는 15.2로 서울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까지도 매수 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4.1이고요. 강원도가 39.8로 그래도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충북 그리고 충남 그리고 전라도 기타 지방은 평균 20에서 30 사이로 그래도 서울과 6대 광역시보다는 높은 수치예요. 제주의 매수의 지수는 20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매수자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권의 매수자가 지방보다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자가 느끼는 가격 부담이 큰 지역부터 매수자가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분양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로 들어오셔서요. 왼쪽에 매물 증감을 눌러줍니다. 전국 기준으로 지금 현재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순으로 순위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위가 지금 광주예요. 광주를 보시면 2022년 3월달부터 매물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현재 기준에도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2021년도 10월 기준 매매 전세 월세 다 합해서 매물수가 2,729개였던 데에 반해 현재 기준으로는 다 합해서 2615개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경북을 보실게요. 경북도 마찬가지로 2021년 10월 달 기준으로 매물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현재 기준으로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경북은 2020년도 6월달, 7월달, 여름에도 매물이 급증했었는데요. 그러다 2021년도에 매물이 많이 줄었다가 현재는 과거 매물이 많이 쌓였던 시점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위를 기록한 충북을 보실게요. 충북도 앞서 보셨던 경북과 비슷하게 2021년도 하반기부터 매물이 급증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매물 증감의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살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물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는 해당 지역의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공급량은 이렇게 많은데 수요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과잉 공급으로 인해 매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현재는 사실 이러한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은 매물들이 전월세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매물이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매매고 주황색이 전세인데요. 매매뿐 아니라 전세 물량도 크게 늘어난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현재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물이 늘고 있는 추세에도 매물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하는데요. 1위가 전남입니다. 전남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매물이 급증하였다가 11월 달에 피크를 찍고 현재는 11월 달 기준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도 보시면 매물이 늘어났을 때 전세 물량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2위는 부산인데요. 부산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매물이 급증하면서 11월 초 피크를 찍고요. 현재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많이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종시를 보실게요.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2020년도 하반기부터 매물이 많이 쌓였었는데요. 세종시는 현재 입주 물량은 별로 없지만 과거 쌓여왔던 매물이 소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작년까지도 매물의 누적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작년 11월 기준 피크를 찍고 현재 기준으로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분양을 보실게요. 현재 서울의 미분양 추이고요. 최근 3년을 보시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미분양 가구 수가 크게 늘면서요. 작년 11월 기준 미분양 가구 수는 865호입니다. 전체 호수로 보면 크게 늘은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추세예요.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지 그 추세에 따라서 향후 미분양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만큼 쌓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설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어 향후 공급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국적으로 살펴볼게요. 전국의 미분양 추이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하반기부터 급진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작년 11월 기준 미분양 수는 5만 8천 호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3만 호가 안 됐었는데요. 6개월 사이에 거의 2배로 급증한 거죠.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대량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게 아마도 이런 미분양이 쌓여가는 속도를 보고 좀 심각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정부의 규제 완화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거래량과 시세 변화를 살펴볼게요. 부동산 지인의 빅데이터 지도에서 살펴볼 건데요. 오른쪽에서 거래를 눌러주면 분위별로 현재 거래량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1월달은 아직 데이터 수집이 다 안 됐고 12월달 기준으로 보자면 전국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대비 거의 절반, 심하게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12월 기준 서울의 거래량은 평균 5,574건 대비 550건이고요. 인천도 평균 2,724건에 비해 694건으로 거의 4분의 1 정도죠. 경기도 보시면 전국 12,845건에 비해서 2,400건으로 거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부산도 보시면 평균 3,497건에 비해 12월 기준 823건으로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시세 변화도 한번 보실게요.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6개월 기준으로 시세 변화를 보시면요. 서울이 마이너스 5.7%,
경기가 마이너스 9.9%, 인천이 마이너스 12.1%고요. 세종시도 마이너스 12.7%, 대전이 마이너스 9.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가 마이너스 8%, 울산이 마이너스 6.8%, 부산이 마이너스 7.5%로 시세가 급감했고요. 그나마 강원이 마이너스 2.4, 경북이 마이너스 3.6, 전북이 마이너스 3.7로 전국에서는 그래도 가격의 하락폭이 그나마 적은 지역들입니다. 1년 기준으로도 한번 보실게요. 1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네요. 마이너스 21.4%고요. 다음으로는 인천 17.5%, 대전 14.9%, 다음으로 경기입니다. 13.8%네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하지 않은 지역이 강원도로 1.5%입니다. 물론 강원도 내에서도 편차가 심하지만 이건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강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매수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물도 전반적으로 많이 쌓였지만 그나마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평균 거래량 대비 5분의 1 이상으로 많이 급감한 모습이고요. 가격 하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경기, 인천, 세종, 대전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강원도와 전북과 경북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적은 모습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살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매달 저와 함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